시작을 한번 해봐도 되겠죠. 우리가 이 한 달을 7월 한 달을 이제 가정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은 뭐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 갈까, 갈등을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갈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가짐이나 또는 어떤 지식이나 또는 어떤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행동의 양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하면은 건설적으로 다루어서 갈등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건설적인 대처인데 그 건설적인 대처를 위해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배려와 용기 기억나세요? 내가 힘든 거,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참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일시적으로는 해결되지만은 내가 계속 참고 평생을 살아가기는 이거는 성인이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몸도 병이 되고 마음도 병이 돼요. 그래서 나도 건강해야 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적인 어떤 대처 방식에서 내 자신의 필요나 원하는 거나 기대하는 것도 채워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그것은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용기와 더불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배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나 원하는 거나 바라는 거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같이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이제 건설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기고 지고의 어떤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그런 어떤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기면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특히 배우자 부부 간의 관계에서 한쪽이 이긴다 해서 그 가정이 평화로우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이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다루갈 것인가 하는 공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단계를 드렸는데 건설적인 어떤 갈등 대처 공식으로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뭐냐 하면은 첫 번째를 지난주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라. 사람과 문제를 분리함으로 해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문제 삼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침착하면서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라 그러면은 사람에게 우리가 화가 나거나 사람을 공격하기가 참 쉽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면서 부드럽고 침착하게 갈등을 대면하는 하나의 이제 자세나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기회 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화가 나면은 한 3초 정도 호흡의 주의를 기울였다가 이제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하자 뭐든지 사람마다 각자마다 자기 나름의 효과적인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게 이제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식 안에는 침착하게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하면서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붓거나 막 터뜨리지 않는, 쉽게 살다 보면은 자기 조절을 못하면 그렇게 너무 쉽게 됩니다. 그죠? 자, 오늘부터는요,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 였으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태도보다 열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열망을 찾아보자. 이 갈등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첫 시간에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요, 갈등의 개념을 얘기할 때 갈등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열망과 내가 지금 처해진 현실과 사이에서 거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걸 바라는데 내가 지금 바라보니까 나는 지금 커피를 바라는데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막 마시고 싶은데 나한테 턱 앞에 놓인 거는 커피가 아니라 그냥 유자차다 이러면은 여러분 뭐죠? 지금 내가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과 지금 내 눈앞에 놓이는 현실은 다른 거잖아요. 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거 마실까?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가서 커피를 타와서 마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면은 나 혼자만의 갈등일 수도 있을 때는 내 원하는 것과 내 현실 사이의 거리라고만 볼 수 있겠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면은 내 원하는 것과 저 사람 원하는 것이 서로 안 맞아 들어간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두 자매가 막 서로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말로 가지고 뭐 이걸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렌지 하나를 놓고 집에 이제 오렌지가 먹고 딱 하나만 남았나 봐요. 오렌지 하나를 놓고 서로 가지려고 막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이 오렌지를 갖고 싶은 거고 동생도 이 오렌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려고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먼저 잡았잖아 아니야 내가 그 아까부터 그걸 내가 가지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서 막 이렇게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 엄마 가만히 들어보니까 둘이가 서로 먹겠다고 저러니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렌지를 가가지고 오렌지를 탁 뺏어가지고 칼로 반을 딱 잘라서 그냥 딱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엄마 생각에는 이제 이 갈등이 해결됐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딱 나눠줬는데 두 자매가 딱 그걸 받아들더지만 둘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냥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어느 자매가 서로 싸울 때는 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몇 가지 단계로 쪼개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이걸 가지려고 하는 어떤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겠다. 이걸 내가 선택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입장,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행동이나 그런 어떤 말의 표현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태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있어요. 오렌지를 갖고 싶어 하는 지금 그런 어떤 모습, 그걸 우리는 태도라고 부릅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고 말한다면은 그게 태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매들이 보여준 태도는 뭐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선택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은 어떤 기대가 들어있어요. 나름의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뒷면에, 이면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거고, 뭔가
목표로 하는 게 있을 거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현명한 엄마였다면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 그러는데, 오렌지 가지고 뭐 하려 그러는데 하고 물어보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가는 걸 보고 엄마가 그냥 발끈 화가 나서 저것들이 말이야 엄마가 해결해 줬으면 그냥 고마워해야 될 것이지 말이야.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가 이제 한번 더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하려 그러는데 이러면은 큰아이는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내일 학교 숙제 정물화를 오렌지 정물화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걸 기대하고 이제 자기가 갖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물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오렌지 모습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반을 탁 잘라줬으니까 정물화 그리는데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자, 엄마가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 하려 그러는데? 나는 친구들에게 지금 저글링, 여러분 저글링 아시죠? 공 2개나 3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던지는 그 뭡니까? 하나의 놀이 내지는 기술이죠. 그죠? 그 연습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공은 하나 있는데 또 없어가지고 오렌지를 가지고 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오렌지를 가지고 저글링 연습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잘라져 버리니까 어땠어요? 돌리면은 물이 막 쏟아지고 이런 물기가 나고 묻고 이러니까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쓸모가 없어져 버려. 원래의 기대, 원래의 어떤 바람이 채워지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 태도나 말만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를 풀어가려 그러면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어떤 기대가 있을 거다. 어떤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이들의 하나는 목표가 저글링 연습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갖고 싶었어요. 큰아이는 그걸 가지고 미술 숙제를 내기 위해서 정물화를 그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망가지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자, 보통은요 이런 기대나 목표만 알아도 갈등을 해결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만약 엄마가 그걸 다 알았다면은 정물화를 언제까지 숙제로 내야 되는데 저글링 연습은 꼭 이 시간에 해야 되느냐, 언니가 정물화 그리고 나서 할 수는 없느냐, 아니면은 먼저 저글 연습을 하고 나서 언니가 저걸 그리면 안 될까, 이런저런 뭔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냥 단순히 갈등이다,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된다, 대립이 된다, 이것만 보기보다 그 이면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이면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보니까 누가 조금 먼저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하는 거. 나 지금 다른 계획이 있단 말이야. 나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돼. 동생도 그래요. 내가 지금 나도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랑 만나러 가야 되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지금 해야 돼. 자, 기대와 목표도 지금 충돌이 되고 있어요. 동시에 기대가 지금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그럼 갈등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열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열망이라는 것은 이런 기대와 목표를 채움으로 해서 정말 얻고 싶은 마음 깊이 있는 것이 뭔지 그거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열망이라고 그럽니다. 이 열망은 뭐냐 하면 태도 이면에 담긴 그런 태도나 또는 그런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유익을 얻고자 하는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 것을 열망이라고 부르는데, 그 열망은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기본적인 어떤 자양분이 돼요. 누구나가 열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애가 막 저글링을 해서 친구들한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얻는 게 뭘까요? 그 유익이 뭘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그거 잘한다. 어디 그렇게 잘할 수 있어? 하는 인정이나 친구들로부터 뭔가 칭찬을 받음으로 해서 친구들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거나 더 가까워지거나
그래서 친구들 그룹 안에서 애가 더 소속감을 갖고 싶은 어떤 열망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더 친밀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인정받는 그런 어떤 것을 진짜 열망할 수도 있고, 그게 다른 거죠. 그죠? 자, 언니가 정물화를 그려서 이렇게 학교에 가고자 숙제로 내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숙제를 자기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또 인정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열망이 또 서로 간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이제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열망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열망을 알아차리게 되고 탐색하게 되면은 비교적 갈등 해결이 쉬워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어떻게 풀까 이렇게 나아가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대나 목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태도만 보고 그 밑에 숨어있는 동기나 그 열망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만 보고 판단을 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면은 갈등 해결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어쩌면 갈등이 해결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네 쪼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나는 참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갈등 관계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나 그런 거 이면에 있는 기대나 목표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는 것도 배려일 거고, 내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 사람이 말한 걸 잘 들어봄으로 해서 경청이죠. 그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도 뭘까요? 그건 또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배려가 서로 결합이 되면은 그냥 태도에만 머물기보다 그 밑에 숨어있는 기대나 목표들 또 더 깊이의 열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열망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열망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보태봅니다.